새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는 물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5가지 치질을 낫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쪽 항목에서는 새우가 신장의 양기를 북돋아서 정력을 강하게 하는 식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새우의 효능이 많은 방송에서 공개되면서 새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 입에 쏙 먹기도 좋고 몸에도 좋은 환절기 건강식 새우. 그 종류에 따라 활용 방법도 다양하다는데 다양한 종류의 새우로 건강밥상 차리는 방법부터 새우의 영양까지 새우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TV특강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보양식 중의 하나인 새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식품영양 박사이신 임육숙 박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새우가 보양식이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후배가 새우가 허리가 휘어가지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새우를 보면은 어떻게 보양식이 될까라는 그런 얘기에서 한바탕 웃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보양식으로 좋은 건가요? 새우를 한자로 얘기할 때 해로라고 해요. 바다 해자에 노인에 늙을 노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수염도 길게 나고 해서 언뜻 봤을 때 이제 노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죠. 하지만 가을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 이런 옛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에 새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네, 그렇죠. 뭐 말려서도 먹고 생으로도 많이 먹는데 특히 이제 가을철에는 뭐 대하 축제를 할 정도로 새우가 많이 잡히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주부님들 여기도 와 계시는데 대하하고 흰다리 새우라는 걸 혹시 구분하실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요. 대하 그러면 크기가 큰 새우를 얘기하는 거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죠. 대하라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이제 자연산 새우 중에서 좀 크기도 크고 그 꼬리 부분에 보면은 약간 초록색이 돌아요. 그런데 흰다리 새우는 되게 양식을 많이 하는데 꼬리 부분이 붉은색이 있거든요. 언뜻 봐서는 거의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흰다리 새우인데 그 말을 양식 대하 이렇게 바꿔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려면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대하 또는 흰다리 새우인 경우에는 생물로 많이 먹게 되니까 구워서 드시거나 뭐 찜을 해서 드시거나 이렇게 요리에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마른 새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마른 새우가 크기에 따라서 좀 활용도가 다르죠. 그래서 크기가 좀 큰 경우에는 뭐 볶음 하시기도 하고 또 국물 낼 때도 멸치랑 같이 넣거나 뭐 멸치 대신 넣기도 하시고요. 여기 흔히 보리새우라고 하는 작은 새우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볶아서 하면 굉장히 질감이 이건 부드럽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고 요즘 보면 아주 작은 새우 말려놓은 게 있어요. 정말 이건 정말 작아요. 저걸 어떻게 잡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아니 얘도 이름이 새우는 새우예요? 새우예요. 멸치도 보면은 아주 작은 멸치들 왜 주먹밥 만들 때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저렇게 작은 새우 말린 것도 주먹밥 만들 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밥새우라는 별명이 있죠. 종류도 다양하고 활용도도 다양한데 영양도 풍부한 새우입니다. 자,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정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스태미나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이유가 이제 새우 안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실험을 해보면 아르기닌을 조금 더 많이 충분히 섭취를 했을 경우에 정자의 생성량이나 또는 정자의 활동성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이게 발기부전의 경우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르기닌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많이 드시면 좋겠군요. 자, 두 번째,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네요. 골다공증의 이제 원인은 대부분 물론 이제 노화에 따라서
생겨나긴 하지만 네. 칼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이제 뼈에 침착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구멍이 뚫려서 그래서 생겨나는 게 골다공증이죠. 네네. 그러니까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새우 안에는 칼슘이 다른 생선이나 또는 육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최소 뭐 4배, 5배 정도는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새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남편만 드리지 말고 주부들도 많이 드셔야겠네요. 네. 자, 세 번째, 노화 방지를 해줘요? 아니, 바다의 노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새우 안에는 그 새우를 익히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잖아요. 네네. 그 붉은 색소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요. 예,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네네. 성분인데 특히 여성분들 아마 토코페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토코페롤이 바로 그 비타민 E를 일컬는 다른 이름이에요. 네네. 근데 비타민 E도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네. 그것보다도 5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아스타잔틴이라는 물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새우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 네네. 자, 네 번째는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새우가요? 네. 먹었는데 살이 빠진다 그러면 귀가 솔깃하실 텐데요. 그럼요. 네네. 물론 안 먹는 것보다 살이 더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게 다이어트 식품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지방, 고단백. 네네. 바로 새우도 그렇습니다. 예, 지방이 육류에 비해서는 훨씬 낮고 다른 일반적인 뭐 생선, 어류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1.3% 정도 지방이 있는데 1.3%면 거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반면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데 단백질이 한 20% 정도 들어있어요. 지방의 섭취는 제한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새우의 효능 5번째, 간 해독에 도움을 준다. 네. 네. 간을 이제 해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소화 효소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또 간 해독 효소들이 작용을 해야 하는데 네. 새우 안에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네. 쭈꾸미라든가 뭐 낙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네. 새우 안에도 타우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타우린을 먹게 되면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그 피로 회복이 간의 해독 효과를 더 증진시켜주면서 피로 회복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간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술안주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물론 그렇다고 과음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지금 박사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새우는 남성에게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자,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새우는 양기를 북돋아서 체력을 보충하고 정력을 강화하면서 양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요통이나 관절통을 치료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으로 여깁니다. 또 새우는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 타우린 등이 아주 풍부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또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베타인 성분은 남성의 발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아르기닌 성분은 발기를 유도하는 신경 전달 효소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남성의 정력을 강화하는 좋은 음식이 바로 새우입니다. 환절기 보양식 새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새우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우를 먹으면 고혈압 환자한테 위험하다 얘기 들어봤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새우 드시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오해와 진실 좀 풀어주세요. 네. 제가 새우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새우는 무죄입니다. 새우가 이제 고혈압 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네네. 그 이유가 콜레스테롤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식품 성분 분석표에 나와 있는 수치만을 보면 새우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네.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네.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먹은 이후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쑥쑥 올라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 계란 노른자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네, 네. 뭐 마른 오징어도 뭐 그래프로 보면 엄청 쭉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지만 네. 실제로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별로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특히 또 새우 안에는 콜레스테롤도 많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함께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네.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또는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우린이 억제를 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죠. 자, 새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새우는 통으로 먹는 것이 좋다? 네. 뭐 껍질 먹어야 되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어야 되고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신 게 키토산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이 있습니다. 근데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성 성분이에요. 그런데 새우 껍질 안에 키토산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키토산은 들어있지 않고요. 네. 키토산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새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새우 껍질을. 그러면 재료니까 네.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속설이 생겨난 건데 네. 새우 껍질에 들어있는 원재료 성분은 키틴이라는 성분이고요. 키틴은 분자 구조가 너무 커서 우리가 먹어도 전혀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딱딱한 껍질을 억지로 네. 드시느라고 고생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새우 껍질 벗겨버리시고 네. 살코기만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그럼 꼬리도요? 네, 꼬리도 마찬가지죠. 꼬리도 그 안이 그러니까 그게 바짝 구워져서 이렇게 바삭바삭 맛있다 하면 드셔도 괜찮은데 네. 사실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오히려 미생물이 번식돼서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꼬리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머리 부분의 경우는 새우 크기가 좀 큰 경우에는 그 안에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미생물 번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생으로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익혀서 드시고 싶으면 익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새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통풍 환자는 새우를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것도 또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들 안 드시던데요? 통풍 환자는 사실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뭐냐 하면 네. 퓨린이라는 성분이에요. 퓨린. 네네. 퓨린을 먹으면 몸 안에서 대사가 되면서 요산을 만드는데 네. 그 요산이 배설이 안 되고 축적이 되면 특히 관절 부분에 축적이 되면 그게 통풍을 유발하는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러면 퓨린을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새우 안에는 퓨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등푸른 생선이나 멸치 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물 요리 하실 때 멸치 국물 많이 쓰시잖아요. 네. 통풍 환자는 오히려 멸치 국물보다는 새우 국물 쓰시는 게 더 안전하고요. 술 중에서도 맥주를 드시면 통풍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거든요. 맥주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정말 새로운 걸 배웠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이었는데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새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몸에 좋은 새우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을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도 궁합에 맞는 것끼리 먹으면 우리 몸에 그만큼 좋잖아요. 네. 새우하고는 또 어떤 게 궁합이 맞을까요? 새우하고 밥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밥하고요? 그러니까 새우찜 할 때 새우찜만 잔뜩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돼요. 밥은 안 먹을래 하시는데 밥 같이 드시는 게 좋다고요. 왜냐하면 새우 안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라이신이 쌀에 부족해요. 그래서 쌀하고 같이 그 새우를 드시면 좋겠고요. 표고버섯 가을에 햇살 좋을 때 말려 두시면 그 말린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새우 안에 칼슘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우랑 그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새우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겨울철 되면은 이제 김장 끝나고 나서도 요거 한 통쯤은 다 집에 있거든요. 냉장고에. 네. 새우젓. 기본이죠. 네. 새우젓하고 새우랑은 좀 효능이 다른가요? 다르지는 않아요. 그게 뭐 새우니까 새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린 새우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새우젓은 결국 발효를 시킨 거잖아요. 네네. 발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단백질은 일부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또 분해 효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네네. 예, 프로테아제라든가 뭐 리파아제라든가 이런 소화 효소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그 육류와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고기와 함께 섭취를 하면 고기의 단백질이나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수육 먹을 때 꼭 새우젓 나오는데 그게 궁합이 맞아서 그런 거군요. 좋은 새우 고르는 법, 또 보관 방법도 좀 말씀해 주세요. 생새우 고르실 때는 약간 투명한 느낌? 네. 새우 겉에 그 껍질이 반질반질한 윤기가 난다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좀 좋은 거, 신선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껍질이 단단한 게 좋은 거예요. 껍질이 가끔 보면 조금 물렁물렁한 그런 새우들이 있어요. 그런 새우는 새우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새우거든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네. 새우를 조금 왜 박스로 조금 넉넉하게 구입하실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손질을 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그냥 그대로 넣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부패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반드시 떼어내시고 그 부분에 붙어있는 내장 같은 거 다 한번 씻어서 보관을 하셔야지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보관하셔야 되면 반드시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보양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새우 한번 사다가 이것저것 좀 만들어 드시면 좋겠네요. 이미숙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나 생활 환경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금속인 납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납이 체내에 축적되면 흡연만큼이나 만성 폐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체내에 한번 쌓인 납은 배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평소에 집에서 사용하는 식기라든가 기구를 자주 세척해주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